풀었던 기술 지문에 비하면 막 엄청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될 텐데 좀 꼬이는 요소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뭐 가운데 단계. 자, 그렇겠지? 한번 또 하나씩 해보자고요.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교류하고 싶어요. 그럴 때 수신자가 받은 메시지가 정당한 송신자로부터 전송이 된 건가? 아니면 송수신자 간의 각자의 신원이 실제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인증이라고 할 거고요. 또한 이랬으니까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어. 수신된 메시지가 불법적으로 재생됐나, 전송 과정에서 메시지 변조되었거나 재구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무결성이라고 하네요. 자, 무결성과 그러면은 인증을 굳이 조금 우리가 핵심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앞에 거는 송수신자를 체크하는 거고 뒤에 거는 메시지가 온전한 건지 검사를 한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지? 이 두 가지가 결국 보안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이렇게 보안 수신된 메시지가 정당한 사용자 거냐, 즉 인증을 제대로 했냐, 또 변경되지 않았냐, 메시지가 정상이냐, 즉 무결성을 잘 했냐, 이렇게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다. 자, 이렇게 주제를 세팅해 놓고, 자, 인증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사용자 체크, 즉 송수신자가 정상이냐 체크하는 과정이다.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케이, 이제 들어가면 돼. 근데 기술 지문은 항상 이렇게 단계를 또다시 세분화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 자, 이럴 때도 목적을 좀 유념해 두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단계 잡아 나가시면 돼. 정상적으로. 자, 우선 송신자 A가 B에게 평문과 함께 암호화형 키를 보내. 오케이. 자, 이렇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한대? A에게 받은 그 암호화형 키로 암호화를 해.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이라는 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이죠? 자,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단계, 자료와 함께 A에게 넘겨줬어. 그렇죠? 넘겨줬어. 이렇게 나머지 값 플러스 자료로 넘겨주면 A는 어떻게 한다? 키를 이용해서 B에게 받은 자료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수행할 것이고, 그 뒤에 뭐합니까? 나머지 값을 얻는다. 요걸 왜 이렇게 해놨지? 자, 이걸 3번으로 보고 제가 번호를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계는 이제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4번까지 한 거예요. 맞죠?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 5번은 이제 마지막 토탈 5번이 이거를 검사하는 것이다. 그쵸? 나머지 값이 일치하는지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됐어? 자, 이런 단계다. 자, 인증이 이루어져야 이제 B는 파일을 읽거나 수정하는 등 다른 활동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걸 잘하면은 안정성이 높아진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무결성은 전송된 메시지 내용이 변경 및 수정이 안 되고 본래 정보 그대로냐 확인을 한다. 오케이. 송신자 A가 메시지를 송신하고 싶어요. 자, 과정 또 나오네요. 사전에 약속된 특정 키로 메시지 무결성 검사부엔 인증 코드인 MAC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와 함께 수신자 B로 송신한다. 됐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 앞에 거에서도 키라는 거가 있었고 뒤에도 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거는 어때? A가 보낸 걸 가지고 B가 뿌짝뿌짝 하고 나머지 거 구해서 또 다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의 순차성이 있어요. 그치? 그러고 쌍방향이야. 맞죠? A가 B에게, B가 A에게. 그러고 나머지 값 일치한지 검사하는 거라면 요거는 사전에 합의된 키야. 그러면 이거는 A, B가 둘 다 합의하고 있어야 돼. 됐죠? 차이점이 좀 나오지. 같은 거가 나올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무결성과 인증이라는 게 과정상의 차이가 뭔지 얘기할 때 잡아주시면 돼. 일단은. 자, 그렇게 돼서 이 과정 가면서 사전 합의된 그 키로 메시지 보냈으면 B도 역시 사전 합의된 키가 가지고 있어. A가 넘겨줘서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합의를 해놨어. 그걸 가지고 뭐 한대요? G도 맥을 생성한대요. 오케이? 인증 코드를 생성하고요. B가 이미 알고 있는 특정 키, 그러니까. 그래서 이 A가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맥과 비교하네요. 다시 안 보내네? 차이점 하나 더 나왔지. 그치? 다시 한 번은 얘는 일방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과정의 순서가 나갈 때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가 있다고. 그걸 그대로 그냥 이거 다 외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리하면서 얘랑 다른 거 한번 해보지 뭐 해가지고 그 키가 같은 건데 얘는 뭐가 다르고 얘는 뭐가 다르고 A는 B로 하고 B가 A에게 넘기고
이 과정인데 왜 얘는 다시 안 넘겨?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그냥 관계 잡고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뭐 다 외워서 맥을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게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 보고 고급 기술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두 과정의 목적과 그 단계별 차이를 그냥 집어낼 수 있느냐. 가지고 나는 억가를 조금 내볼 거니까 맞춰봐. 이게 항상 비문학에서의 문제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외워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몸에 눈 봐. 몸에 무결성이 아니네요. 자, 어쨌든 알겠죠? 이러한 무결성은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원래 정보에 덧붙이는 페리티 비트 같은 기법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미미한 용량이어서 메시지 전송에까지 무리 주는 정도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지. 됐어? 뭐 엄청난 고급 정보가 아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증과 무결성이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첫 번째 보안 단계지만 그렇다 해서 이게 완벽하지는 못하다. 가령 인증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호화키 전송하고 그걸로 암호화키 해가지고 또 나머지 값 구해서 또 그거 자료랑 전송하고 그래가지고 또 암호화하고, 암호화가 벌써 3번이잖아. 그래서 그 키를 계속 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수인 같은 못된 놈이 김은비랑 김채린이 막 거래하고 있는 건데 키를 막 계속 교환하는 걸 어떻게 해가지고 핑 해가지고 해커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김은비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제 채린이의 돈을 부짝부짝 해버리는 거죠. 이럴 수 있겠죠. 알겠죠? 해커가 나머지 값을 해치게 할 수 있다. 암호화 키가 반복되면 해커가 나머지 값을 해독해버리기 쉽다. 왜? 암호화 키 반복해서 쓰니까 그것만 쓰면 되는 거니까. 알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무결성은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메시지 전송될 때 얘는 어쩌다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일정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해킹으로 어떻게 임수인이 애초부터 데이터를 왜곡해 해가지고 하면은 그걸 은비가 잘못 써버렸어. 그건 뭐 프리패스지. 우리 채린 계정은 프리패스 돼버리는 거지. 프리패스. 그리고 이제 돈 다 빼가는 거야. 그럼 이제 채린이 슬퍼하겠죠? 그래놓고 은비한테 돈 내놓으라 하겠지만 은비는 돈이 없어요. 그럼 이제 슬픈 거지. 오케이. 따라서 뭐 해커가 자신 진정한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불가능하게 하기는 방법을 고안을 하든지, 뭐 이제 암호화키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무결성을 제공하는 사용자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받고 싶은 사용자 모두가 알고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별도로 좀 개발하든지,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될 것이다. 뭐 그런 흐름을 잡았을 거예요. 자, 이걸 읽은 학생의 반응, 뭐 사실 자연스럽게 5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들이 뭐 자주 변경해서 사용해야 인증을 위한 암호화키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문제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피하자는 거지. 괜찮고, 전자상거래 이런 거 다양한 보안 시스템 필요하다. 뭐 그냥 일반적인 주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니까 여러 절차를 거친 인증 불편하지만 안정성은 높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해킹으로 데이터가 조작되더라도 송수신자의 메시지 인증 코드는 일치할 수 있지. 조작했다가도 인증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인증 코드가 맥이었으니까, 그쵸? 애초에 조작하면은 그냥 맥이 일치해버리는 것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 그러니까 무결성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각오했었지, 효리나. 맞지?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이건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했으니까 파이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좋아요. 2번 같은 건 꼭 낸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 값 결국 구하는 건 뭐였겠어. 이거 1번 5번이 똑같아서 그렇지만 진짜 1번 5번이 맞아요. 하나만 잘 골랐으면 돼, 여러분들. 다라가 정답이었다.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다라고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 1, 5번 하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선지였을 거니까. 결국 이 과정은 그냥 이렇게 메모한 느낌이었겠죠? 자, 그러면은 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나머지 값 구하는 것만. 자, 디역에 대한 설명, 무결성에 대한 설명이네요. 송수신자는 맥을 생성할 수 있는 키를 쌍방향으로 주고받는다. 자, 이거는 뒤에가 다 틀렸어. 일단 쌍방향 아니죠? 네. 한 방향. 쌍방향이라는 표현이 무결성은 틀렸죠? 쌍방. 자, 그리고 주고받아요? 아니야. 뭐 주고받지 않아. 교환하지 않죠? 사전 합의된 키로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돼, 뒤가.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전송한 송신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보완하는 거. 송신자 누구냐? 이거는 무결성이 아니라 인증이었죠? 나가리. 그 다음에 전송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사하려고 한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별도로 보내? 자, 메시지랑 같이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고요. 자, 전송한 맥을 수신자가 수신해야 변형되지 않았다. 수신하면 뭐해?
대조를 뿌짝뿌짝 해봐야지 맥을. 그죠? 수심? 생각하고 수심만 하면 뭐하냐고 맥하고 일치한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B가. 그래 일치해야 통과죠? 근데 일치해야 한다는 여부를 이렇게 스킵해버리면 안 되겠지. 됐어요?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4번 위하다. 자 위하다 보시면 앞에 이런 건 맥락이 호응하면 돼. 자 오류가 생겨냈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야. 오케이? 그런 느낌이네요. 앞에 거에 이루기 위해서 뭐 이런 그러니까 목적 같은 거지. 앞에 거가 목적.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느낌. 자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너가 목적이야? 아니야.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나라를 위해 역시 나라를 뭐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나라를 이롭게 하려고. 다음에 3번하고 5번 어때? 자식처럼 위했다. 뭐야? 애꼈다는 거지. 다음에 제 몸처럼 애꼈다는 거죠. 소중히 여겼다는 거지. 마지막 답은 3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오케이 4번. 자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거 넘기셔서 더 쉬워. 인문 6분 안에 뿌짝뿌짝 해버리세요. 시작. 가봅시다. 자 함께 해봅시다. 자 말이 어렵다 뿐이지 방향성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 자 같이 가보자. 인간의 사유는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것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거다. 얘랑 나랑 달라 뭐 이렇게 인간은 사고한다는 거지. 자 이때 기준을 이루는 근간 이제 뿌리는 당연히 현실 세계의 경험과 인식이다. 근간은 뿌리라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인간은 현실적 경험으로 인식되지 않는 대상을 사유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신화적 사유이고 이것은 상상력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약간 비현실적인 것을 사유하는데 그걸 신화적 사유라고 일단 일컫는다 가는 그렇고요. 근데 상상력은 통념이란 말을 주의해야 돼요. 통념은 이렇게 편견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통념은. 선입견 같은 거. 그렇죠. 현시가 대립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야 지금 이 말의 뜻은. 또한 현대문명에서 상상력은 과학적 합리적 사고와 반대되는 사유 체계로 간주되기도 해. 이게 여겨지는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거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통념상. 그치? 통념상. 오케이. 자 그러나 나왔으니까 이걸 부정하는 거지. 신화적 사유를 떠받치고 있는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 비현실적, 논리적, 비논리적, 합리적, 비합리적 같은 단순한 양항 체계 속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래선 안 된다는 거지. 단순한 양항 체계가 아니다라는 거지. 글쓴이의 관점은. 그쵸? 그러면 통념은 뭐라고 간주했던 거야? 단순한 양항 체계라고 간주했던 거야. 뭐 합리, 비합리 이렇게. Yes. 오케이? Yes. 통념은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환원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환원이라는 건 뭐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환원은 조금 다른 거 있고 상하환원반은 그거 아니야. 그냥 이걸로 퉁친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알겠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부한다, 이렇게 간주하겠다, 이렇게 알겠어? 앞에 있는 간주랑 좀 비슷한 거야. 그렇게 간주할 수 없다. 알겠어? 자 됐고요. 자 초기 인류학에서는 그러면 근대 문명과 대비시켜 신화적 사유를 미개한 존재들은 미숙한 단계의 사고로 간주했었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레비 브릴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미개인은 논리 이전의 사고방식과 비현실적 감각을 가진 존재이다 하고 그러나 나왔어.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그러면 앞에 거 맥락이랑 호응할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우면 이 흐름이 유사한 걸 한번 생각해봐. 유사하다면 앞에 거를 동원해서 볼 수 있어. 뭐 옛날 인류학에서는 뭐라고 본 거야? 신화적 사유를 그냥 비합리적으로 봤다 해요. 그치? 그래서 통념적으로 봤다는 거잖아. 그러고 레비스트로스는 그렇지 않았다. 즉 단순한 이양 체계로 앞에 거는 초기 인류학은 단순한 이양 체계로 편입한 거야 안 한 거야? 환원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한 거야. 한 거죠. 그냥 비현실적으로 여긴 거야. 초기 인류학에서는 아이씨. 비합리적이고. 근데 우리 개소리야. 레비스트로스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양 체계로 환원을 안 하시는 거지. 알겠어? 이게 안 좋은 거니까. 그러지 않은 좋은 거 한 사람이네 그냥. 그래 그렇지 이제 이양 체계로 안 본 분.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시는 이 레비스트로스 아주 유명한 그 구조주의 철학자예요. 대학 가면 인문과에서 꼭 배워. 그건 대학생이 아닌데요. 이제 3년 뒤에 되겠죠? 4년? 오케이. 자 이의 논의에 따르면 미개인과 문명인의 사고방식은 사물을 분류하는 방식과
주된 관심 영역이 다를 뿐이지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렇게 우열을 가려서 무슨 비합리니 합리니 할 수 없다. 됐어요? 또한 그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의 그냥 서로 다른 거야. 어떤 것이 더 낫니 모자라니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거다. 오케이. 됐어. 신화적 사유를 비롯한 이른바 미개인의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레비스트로 말하는 야생의 사고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뭐 미개인의 사고방식은 근대인 혹은 문명인 못지않게 즉 뒤지지 않게 이런 뜻이지. 어느 거 하나에 뒤지지 않게. 그렇지. 서로 각계 질서와 체계에 나름대로 민감했고 그 나름의 현실성, 논리성, 합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지들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가 이렇게 했던 놈들이 하다고 그냥 비합리적인 놈이 아니라 지들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다. 오케이? 그런 거죠. 동기가 어쨌든 여기 사람 있다. 눈웃음 별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나름의 합리성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라고 쳐주시긴 해서 오케이. 감동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레비스토로스의 야생의 사고는 신화 시대의 신화적 사유를 근대적 문명에 입각한 발전론적 시각이 아님이니까. 그러면 발전론적 시각은 뭐였겠어? 초기 인류학 같은 사고. 뭐 근대인이 비합리적이었고 문명인은 합리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항체계로 보려는 사고가 아니겠지? 네. 오케이? 그게 아니라 상대주의적. 야,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오케이? 상대주의는 얘도 옳고 얘도 옳다 이런 거잖아. 얘도 가치가 있고 얘도 가치가 있다. 맞지? 둘 다 가치가 있다. 오케이, 그런 거야. 자, 의의가 크다. 근데 그러나 그가 신화 자체의 사유 방식이나 특성을 특정 시대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필자는 뭐야? 레비스토로스 좋아. 좋은데 얘도 조금 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 라에서는. 네. 과거 신화 시대에 생겨난 신화적 사유는 신화가 재현되고 재생되는 한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현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레비스토로스는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현재화했다고는 못 봤다. 그치? 네.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시대 것은 나름의 가치가 있었어. 그 시대 거라고 과거를 너무 한정해 버렸다. 이런 느낌이지? 우리 이해가니? 오케이. 자, 이상에서 보듯 신화적 사유는 현실적 경험의 차원의 진실이나 비진실 그렇게 구분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너 못됐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옛날 원시인들도 다 가치가 있었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신화는 허구적이거나 진실한 것 모두를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거는 지 나름의 고유와 규칙과 체계에 따라 배열되니까 그걸 밝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나고 있죠? 네. 됐어요? 좋아요. 자, 1번. 흐름을 고려해서 가하나의 중심 내용을 지문이 보았다. 지문질하지 않은 것은 각 소문단을 잘 요약했다고 생각하면 돼. 개념 소개 했고요. 근데 통념이 있었는데 상상력의 특성 얘기했고요. 신화적 사유 레비스토로 관점에서 정리 제대로 했죠. 네. 자, 근데 라는 어때요? 신화 연구에 미친 영향이 아니고 의의가 있는데 나름의 문제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4번이 틀렸네. 5번 구성 원리를 밝힌 작업의 의미. 오케이, 끝. 자, 2번 논제의 흐름으로 봐가지고 다를 통해 글쓴이가 입증하고자 하는 거야. 자, 글쓴이가 입증하고자 하면 글쓴이 의견이어야지. 글쓴이 의견. 네. 글쓴이는 레비스토로스 전반적인 말에는 동의하고 살짝 뭐야? 너 약간의 한계는 있어. 이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그 레비스토로스의 입장이라고 하면 뭐예요? 야, 단순한 이항체계로 보면 안 돼.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뭐야? 우리 다야. 그지? 한계 지정한 건 라고 다는 뭐요? 레비스토로스의 논의에 그 단순한 이항체계로 봐서 합리 비합리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거 가장 잘 반영된 건 4번이죠. 자, 나머지 볼까? 1번 신화의 집단의 원형은 사유체계다. 이거는 그냥 다에서 드러난 그 신화적 사유 뭐 같은 개념 같은 거죠. 네. 개념을 얘가 다로 입증하려고 한 거 아니었잖아. 다 부분인데. 2번 서로 다른 발전 과정이다. 이건 그냥 레비스토로스의 관점 일부이고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뒷부분에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신화적 사유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재된다도 마찬가지야. 뭐 레비스토로스의 한계에 불과해. 근데 4번은 가장 좋죠. 뭐 그 부분을 잘 얘기하고 있고요. 양항치계수도 하는 데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현실적 경험으로 인식되지 않는 대상도 사유였다. 자, 그리고 2번은 어떤 거가 조금 아니냐면 또 위기인과 문명민이 아니라 걔들의 사고지.
사고. 걔들의 사유 체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지들이 무슨 이렇게 진화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2번도 안 되는 거죠. 알겠어요? 명확히 보면 5번은 뭐야? 신화적 사유 개념 1번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가해가 불가했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3번이 오히려 쉽죠. 왜? 보기 그대로 반영이 안 된 거 하나가 딱 있어. 뭐 5번이 그래요. 자 요나 이야기는 열애 시간 동안 재현돼가지고 내가 지금 밑줄 또 그어놨지만 전형적 사례라며. 그리고 어느 나라 신화에서나 접할 수 있대.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전형성을 또 한 번 변형시켰대. 그러니까는 아니죠. 네. 너무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일치가 잘 되죠. 집단 면역 사유고 관련이 있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소설 보도록 합시다.